올해는 6조 정도 풀렸거든요. 근데 내년은 역대급이에요. 풀리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숙 같은 경우도 구리랑 남양주. 내년이 불안한 이유를 이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체적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규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많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들이 많이 안 좋잖아요. 소상공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고 일자리도 많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풀 거예요. 근데 이거 푸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격들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3기 신도시 돈 풀리죠.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내년 같은 경우는 50조가 풀려요. 그리고 올해는 6조 정도 풀렸거든요. 근데 내년은 역대급이에요. 풀리는 걸 보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왕숙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뭐 교산, 과천, 부천의 대장, 고양 창릉에 한 1, 2년 안에 모두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한 30조 정도가 이렇게 풀리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 산업단지, 민간고놈 특례 사업, 뭐 기타 이제 SOC, 뭐 경제자유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48조, 50조가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동산에 보상금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이 보상금으로 풀리는 건요, 거의 반 이상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돼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도에 이제 공급정책 831 대책 때 발표를 해가지고 공급정책을 확 펼쳤잖아요. 근데 그 펼쳤을 때 50% 가까이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들이 또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움직인 이유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도 저평가되는데 걔가 먼저 올라가니까 여기 오르네, 규제적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일산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가격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몰렸죠. 그런데 보시면은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잖아요. 고양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고양에 풀린 돈이 이 일산 같은 경우로 이렇게 흘러 유입되는 거예요. 유입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 유입되고, 그리고 왕숙 같은 경우도 구리랑 남양주, 그리고 서울 쪽으로 유입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일부 경기도 쪽으로 또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세요? 과천은 인덕은 주변으로 유입되고 서울로 유입되겠죠. 하남 쪽에 유입되고 하남 주변에 있는 강동이랑 서울 쪽에 유입되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은 없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들이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들을 올릴 거예요. 과거의 신문을 보면요, 이게 2008년도 신문이죠. 2008년 신문을 보면요, 부동산 투자에 쓰여 부동산 가격이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 풀린 게 부동산으로 다 유입이 됐고, 지금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역대급으로 택지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17조. 예. 택지 개발용 보상금으로 들어간 돈은 76%인 뭐 17조에 달했다라고 하고, 요게 김대중 정부보다 규모보다 64% 늘어난 건데, 뭐 지금 이제 송파 신도시는 위례예요, 위례. 그리고 동탄 2로 조성되면서 나갈 예정인데, 관계자들은 시중에 풀리는 게 불가피하다.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서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때도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 보니까 부동산으로 유입됐어요. 판교도 마찬가지로 판교에 보상금 받은 게 다 부동산으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이렇게 돈이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공급이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보는 게 어디냐면요. 그 위례예요, 위례. 공급이 내년에 많이 나올까요? 내년에 불안한 요소는 공급이 없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례로 그냥 들을게요. 2005년도 831 대책에서 신규 택지의 공급 정책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 2006년에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겠다,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고 2008년도에 이런 계획안, 위례 신도시의 계획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송파 거여 뭐 신도시라고 불렸는데 이때 이제 2008년부터 위례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개발을 해가지고 언제 나왔냐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 22단지. 22단지 송파 비발디죠. 이게 2013년도고요. 그 다음에 24단지가 2014년 12월에 나왔어요.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표를 2005년도에 하고요. 2013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또 봐야 될 건요. 지금까지 분양을 하고 2022년도까지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후까지도 나오고.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 3기 신도시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원활하게 해결이 되겠지만은 거기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례의 사례를 본 것처럼 그때의 공급 계획이 3년, 5년 안에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이제 공급이라는 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쏟아낼 것도 없고 규제는 강해지고 내년에 공급량 없어지고 그리고 없고 인허가량도 없고 뭐 지금 상황들이 보면은 내년 상황은 가격을 내리는 건 공급을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확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이 입주 물량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두 번째 가격이 안정화되려면요. 경제 위기가 크게 와야 돼요. 크게 와야 돼요. 근데 이제 경제 위기는 차체하고라도 돈이 많이 풀린 시장이라서 뭐 지금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예전에 떨어졌던 것만큼 떨어지지도 않고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때처럼 뭐 11개월 이상 뭐 1년 이상은 떨어진 시장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끌을 해도 차후에 집들을 사기 힘들 시장에 올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내년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주택으로 있는 사람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진입하려고 하면요. 선택지를 예전에는 서울이었고 지금은 수도권이었다면 나중에는 지방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끌이 힘든 시장이 내년에 도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접근을 하는 방법들은 조금 몇 가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요.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입지는요, 거의 그냥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송파라든지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좋은 입지잖아요. 거기를 추월하는 데는 당분간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조금 더 뭐 하급지가 있잖아요. 경기도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서울의 주요 도시들도 하급지가 있죠. 그런 데에서 변화가 많이 되는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변화. 그러니까는 입지가 좋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입지 좋은데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지랑 연결이 잘 되는 변화가 많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교통이 뭐 9호선이나 2호선이 가격 약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9호선에 뭐 지금 4단계 사업에 강일 2지구 정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약진을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착공해 가지고 나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월판선 나중에 나오면은 그게 판교로 연결되니까 일자리랑 연결돼서 약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변화가 있는데 이런 데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신축이 밀집되는 곳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뉴타운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이제 새롭게 신규로 지정되는 거는 공공 재개발이나 이런 거 말고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런 신축들이 밀집돼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키 맞춤을 하는 아파트들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신축이 밀집되면요, 가격들이 걔들이 견인하면서 주변으로 오름 현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장에는 그런 구축들도 입지가 좋다면은 변함없이 올라가니까 그런 지역들도 좀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들, 뭐 한강이라든지 뭐 광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천 저수지라든지 뭐 그런 뭐 숲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지의 아파트들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대지 지분 찾아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광교 같은 경우도 환경 때문에 신분당선도 좋지만 그 환경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학원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아까 말했던 아이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소득이 주변이 향상되니까 그 아래쪽으로 학원가들이 생겼잖아요. 대흥역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신축으로 되니까 그 주변에 학원가들이 밀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격을 견인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교육을 더 좋게 만들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격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제가 다 말한 건요, 수요가 있는 데인데 변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1등도 좋지만은 내 재정에 맞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